감성 분석 실습에 앞서서 감성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성 분석이라고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떤 감정이나 태도, 의견 등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긍정적이면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이면은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지, 이런 텍스트에서 어떤 긍부정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감성 분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텍스트 분석에서 감성 분석 기법으로 크게 사전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방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 기반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의된 긍정적, 부정적 단어 목록을 사용해 어떤 텍스트 안에서 감성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예시처럼 사용자가 어떤 그 긍정 단어, 그 다음에 부정 단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 각 단어별로 긍정이면은 뭐 플러스, 부정이면은 마이너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긍부정 수치를 이렇게 사전에 미리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떤 텍스트에서 여기 단어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 단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적에 이렇게 긍부정 점수를 매겨서 긍부정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하는 감성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고 새로운 단어나 표현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사과가 과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사과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단어만 이렇게 사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전에 없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반 감성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KNU 감성 사전이 좀 많이 쓰이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으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감성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감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긍정, 부정, 뭐 중립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따로 라벨링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 모델에서는 긍정은 뭐 어떤 거고 부정은 어떤 거고 중립은 어떤 거고 이 모델의 신경망에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이 학습된 신경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감성을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전 기반 감성 분석과는 달리 문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표현과 새로운 단어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예측을 할 적에는 뭐 언어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언어 모델이라던가 머신러닝 모델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사전 기반 분석 기법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라벨링된 학습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뭐 연구자가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면은 이 모델에서 학습을 시키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NU 감성사전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앞서서 실습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을게요. 지금 여기 주소 있죠? GitHub에서 지금 제가 만든 계정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아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 KNU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센티멘트 워드딕, 비카인지 인공지능 뉴스 이 세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KNU 감성사전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센티멘트 워드 딕트라고 해서 KNU 감성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인데요. 여기 빅카인지 인공지능 뉴스 같은 경우에는 빅카인지에서 수집한 그 뉴스 기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적에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 창에서 이 부분 있죠? 다운로드 로우 데이터, 로우 파일이라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설정에 따라서 이게 차단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 그 다음에 감성사전 파일,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 데이터도 지금같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지금 로컬에 저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컴퓨터에 저장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는데 이 저장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서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창에 코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여기 나오죠? 코랩 구글이라고 나오는데 이 창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구글 코랩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를 누르고 파일, 그 다음에 노트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노트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감성 분석할 수 있는 그 파이썬 코드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킬 건데 여기 KNU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이 파일을 아까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 구글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구글 콜앱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NU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이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고 그러면 업로드를 시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창이 나와요. 맨 앞쪽에는 여기서 KNU 감성사전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는 이런 코드 실행창이 나옵니다. 파이썬 코드로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폴더 버튼 있죠? 폴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아까 전에 이 파일 있었죠? 센티멘트 워드 딕트 빅카인지 인공지능 뉴스 이 파일을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주면은 여기다 파일이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구글 콜앱에서 이 감성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업로드 중이네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성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성 분석 실습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감성 분석 기법 중에서 감성사전으로 분석 기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감성사전 같은 경우에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인데요. 보통 인문학이라던가 아니면 예체능 아니면 타 분야에서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할 적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감성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NU 감성사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과에서 개발한 그런 감성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사전 안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긍정어와 부정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도메인보다는 보편적인, 그러니까는 상식적인 감성 표현에 중점을 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센티멘트 워드 딕트라는 파일 있죠? 이 파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감성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성사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있고 단어도 있는데 이 워드라는 이 A열에 있는 칼럼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olarity 그러니까 극성 정도인데요. 0보다 큰 거는 긍정,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은 부정인데 어, 긍정 중에서 1, 2, 그 다음에 부정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런 긍정 정도에 따라서 좀 더 극성 크기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0 표시가 있죠? 0 같은 경우에는 중립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극성이 없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좀 더 설명한 걸로 보면은 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가 분류한 것, 센티멘트 워든의 센티넷 5.0,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축약어라던가 이모티콘에서 긍부정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A열에 있는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A열에 있는 단어들 이렇게 추출을 하고 추출했는데 이 추출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총 14,833개의 단어와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감성 분류하고 극성 정도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뭐 유니그램부터 엔그램까지 여기서 어, 여기서 엔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니그램은 단어가 하나만 있는 거고 2g이면은 단어가 두 개, 연속된 단어가 두 개 있는 거고 3g이면은 세 개가 있는 건데 엔그램이면 n개 연속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단어를 하나만 있죠. 이거는 유니그램. 유니그램인데 이렇게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거는 2g. 그리고 세 단어가 연속되어 있으면 3g인데요. 세 단어로 연속된 것을 보자면은 이런 거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같은 경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3g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g 뭐 이런 식으로 단어의 연속된 전도에서 이렇게 엔그램의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축약어,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긍부정어를 포함한 그런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특정 도메인에 치우친 단어들이 아니라 모든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음악 분야라던가 그러면은 음악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을 거고 체육 분야면은 체육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 극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이 단어가 이렇게 몇 점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긍정, 부정, 중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최소 3명 이상의 평가자가 리커드 척도라는 게 어떤 것을 이렇게 구간으로 점수로 이렇게 나눈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5점 척도를 많이 쓰는데 뭐 5점 척도라면은 5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3점 척도라면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게 극성 정도가 적당한지를 이렇게 판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그램 단어는 약 6,223개, 2g 단어는 7,861개,
그리고 긍부정어구, 문형, 추격어, 이모티콘 등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감성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긍정, 매우 긍정. 그러니까 이 점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매우 긍정인데요. 그 다음에 긍정은 1점짜리 이런 거. 그리고 중립은 0점. 0점이겠죠? 이런 중립 단어. 그 다음에 부정은 5,000개. 매우 부정은 4,797개로 약간 부정 쪽에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U 감성사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여기 센티멘트 워드 딕트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어, 궁금하시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NU 감성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 실습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감성 분석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감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언론 기사에서 공공 데이터로 형식으로 많이 제공되는 게 뉴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타임즈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이렇게 먼저 수집을 해놨어요. 수집을 해놨고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수집 일자, 뭐 언론사 제목, 그 다음에 뭐 키워드,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분석에서는 여기 제목하고 그 다음에 본문, 기사의 제목하고 본문 데이터를 합친 상태에서 이 합친 데이터를 KNU 감성사전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석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코드를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코레반에다가 감성사전 데이터셋, 그러니까 KNU 감성사전 데이터셋하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이 되는 감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여기 콜랩에서 FONLPI라는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스톨을 합니다. FONLPI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표적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러니까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정 형태소, 특정 형태소를 추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데이터셋에서 명사 단어만 추출하고 싶다. 아니면 동사 단어만 추출하고 싶다. 아니면 형용사 단어만 추출하고 싶다. 라고 할 적에 이런 core NLPI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라이브러리 안에 또 여러 가지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OKT라는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OKT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적인 형태소 분석기인 OKT를 사용해서 한번 코드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 NLPI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엑셀 형태의 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빅카인즈 인공지능 뉴스 같은 경우가 엑셀 데이터잖아요. 엑셀 데이터는 흰과 열로 이렇게 된 표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 설치한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 코 NLPI 있잖아요. 이 코 NLPI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 중에서 여기서 OKT 묘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OKT 말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코모란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한나눔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가 있지만은 OKT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OKT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 OK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OKT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형태소 분석기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위해서 리드 엑셀이라는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불러오고 여기 안에다가는 경로를 분석 대상이 되는 경로 파일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 3개 있죠? 여기서 뭐 경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쉼표 안에다가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분석이 돼요.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은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여기서 엑셀 파일이 이렇게 불러들었는데 여기서 제목하고 본문 컬럼을 합쳐서 제목 본문이라는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코드셀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코드셀을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한번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제목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제목 본문 셀에는 컬럼에는 이렇게 기존 데이터에 있던 제목하고 본문에 있던 데이터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제목 본문이라는 분석 대상이 되는 컬럼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형태소 분석기를 불러왔잖아요. 형태소 분석기. 코NLPi에서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 OKT라는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인데 파이썬 기초문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안다고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코딩 필요 없이 이렇게 함수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저장된 함수를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프리프로세싱 데이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함수에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OKT 포스 그러니까는 이렇게 형태소를 추출하는 그런 모듈인데요. 포스라는 것은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특정 형태소를 추출하라. 그리고 추출한 것을 몰프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프스라는 변수 그러니까는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텍스트에서 형태소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데 이 특정 형태소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어드젝티브 그러니까는 여기서 형태소가 형용사면은 형용사이고 그 다음에 단어 길이가 외자 단어가 아닌 두 단어 이상이면은 여기서 워드랑 태그 중에서 워드를 추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를 추출한 것을 워드스라는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 워드스라는 변수를 이렇게 공백을 구분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러니까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형용사를 추출하라 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모르는 부분은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챗 GPT 모두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챗 GPT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붙여놓은 다음에 위에 코드에서
사용된 함수 문법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함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함수 문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챗 GPT가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외에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챗 GPT한테 좀 물어봐서 이 부분은 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진행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프로세스 데이터라는 이렇게 전처리 함수를 만들었죠. 전처리 함수를 통해서 형태소 중에서 여기 형용사를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형용사를 추출하는 함수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아까 보시면 제목하고 본문 있죠? 제목하고 본문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는데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제목 본문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본문이라는 이 내용 중에서 형용사만 이렇게 추출을 한 것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어, 새로운 칼럼에다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코드셀로 한번 나눠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형태소만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 추출한 함수를 여기 제목 본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당연히 형태소 그러니까 형용사만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형용사만 추출이 된 것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이렇게 칼럼에다가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이 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확인이 여기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칼럼에는 여기서 형태소 중에서 형용사만 추출된 것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노운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형태소를 구분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여기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 있죠. 창에 OKT 품사 태그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품사가 이렇게 나와요. OK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위터라는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라고도 명명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검색을 해보면 품사 태그표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트위터의 품사 태그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태그라는 게 여기 보통 태그 안에 이게 형태소가 뭔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명사는 noun, 형용사는 adjective, 동사는 verb 뭐 이렇게 태그가 있잖아요. 이 태그를 검색을 해서 여기 코드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코드에서 뭐 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단어만 보고 싶다. 그러면 noun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감성 분석을 하니까는 감정어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용사 단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형용사인 워드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는 여기서 형용사 단어만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전처리 과정에서는 여기 제목하고 본문을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고 합친 데이터를 해서 특정 형태소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만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전처리 과정이 끝났으니까는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감성사전을 활용을 해서 극성 정도, 그러니까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감성사전을 로딩을 합니다. 또 판다스 라이브러를 사용을 해서 read CSV라는 그러니까는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티멘트 워드 딕트 있죠? 여기 경로를 여기 설정을 해줘서 경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놔주면 돼요. 붙여놔주고 그다음에 엔코딩 형식은 CP94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사전을 불러온 것을 센트 딕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성사전을 해서 여기서 극성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보고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감성사전에 있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고 찾은 다음에 찾은 단어에서 없으면은 논이라고 이렇게 반환을 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있으면은 사전에 있는 폴라리티 그러니까 극성값 있잖아요. 이런 극성값을 반환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함수인데 센티멘트 점수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get sentiment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단어 사전 안에서 단어 사전 안에서 이렇게 워드를 찾고 만약에 있다. 이 워드가 여기 워드라는 게 전처리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전처리된 데이터가 만약에 이게 감성 사전에 있는 단어랑 만약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단어가 없으면은 논이라는 값을 반응을 하고 만약에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폴라리티, 극성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감성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감성 분석을 하는 코드인데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폴문을 통해서 폴문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여기 한 행씩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한 행씩 이렇게 돌도록 폴문을 이렇게 만들고요.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여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이런 그 전처리 된 데이터가 있는 행을 기준으로 해서 행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분리를 한다. 분리를 하는데 스플릿. 그래서 공백 기준으로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단어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이런 전처리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행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형태소가 형용사만 이렇게 추출됐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단어만 이렇게 추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출된 게 이렇게 워드로 이렇게 반환이 되고 이 추출된 워드가 지금 여기 getSentiment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 함수를 통해서 감성사전에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 판단값에서 이렇게 극성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가 있다면은 is not 논이라면은 여기서 결과 리스트에다가 여기 결과 리스트 리절트라는 여기 리스트를 만들었죠. 리스트 파일에다가 여기서 append 추가를 하게끔 됩니다. 추가를 하는데 여기 도큐멘트 i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어떤 번호를 임의로 부여를 하고 여기서는 전처리 대상이 된 원본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전처리된 대상에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극성 단어인지 그리고 극성 단어면 이 극성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감성사전을 로드를 했잖아요. 로드를 했고 그리고 로드를 했는데 어떤 그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감성 점수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이 만든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한 행씩 이렇게 쫙 불러온 상태에서 이 한 행에 있는 워드들만 이렇게
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성사전에 있는 건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감성사전에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결과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 추가를 하는데 떤 단어가 몇 점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리절트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이 되면은 이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여기서 엑셀 파일이라든가 CS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 그러니까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형식의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한 것을 result df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 변수를 지금같이 이렇게 CS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여기서 이 코드를 컨트롤 A하고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위 코드에서 함수 부분을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모르면은 좀 더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라 해서 계속 질문에 질문을 해서 모르는 부분을 알 때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어떤 큰 틀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혹여나 해서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데이터 결과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면 여기 왼쪽 부분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리절트라는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한번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볼게요. 파일을 열면은 여기서 인코딩이 좀 깨졌네요. 인코딩이 깨져서 제가 제 엑셀 파일에는 인코딩이 CP949가 열립니다. 949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949로 이렇게 인코딩을 바꾼 상태에서 만약에 엔코딩이라는 개념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엔코딩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 CP949와 뭐 UTF-8을 비교해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챗GPT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게 엔코딩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변환 형식에서는 종류에는 CP949, 뭐 UTF-8이 뭐 대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음성 분석이 되면은 이렇게 결과 파일로 여기 왼쪽에 다시 저장이 되겠죠? 시간이 걸리네요.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완료가 되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감성 분석이 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도큐멘트 아이디는 문서 번호입니다. 문서 번호고 그리고 여기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서 형용사만 추출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출한 데이터인데 여기 워드죠. 그러니까 감성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고요. 감성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전처리 된 데이터에서 어떤 단어가 감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어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이상해, 있다, 있다고 강하게라는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는데 이 추출된 데이터 중에서 감성부 사전에 있는 단어가 강하게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서 극성값을 1, 그러니까는 긍정이죠. 그래서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큐멘트 아이디가 여기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문서다. 같은 문서인데 같은 문서 안에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에서 극성점수 1, 그 다음에 새로운이라는 단어에서는 극성점수 1, 또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극성점수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뭐 같은 문서에서 이렇게 같은 문서에서 뭐 극성값을 계산을 할 적에 여기서 아파서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건 익숙한 단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극성값이 도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면은 원본 데이터에서 어떤 단어들이 감성사전에 있어서 그리고 감성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극성값을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사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추출된 결과물 안에서 긍정 단어 수는 몇 개고, 부정 단어 수는 몇 개고, 그리고 중립 단어 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렌이라는 이런 명령어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결과에서 단어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단어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 폴라리티, 극성값이 0인 것을 필터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수를 세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를 세봐서 여기서 네거티브로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극성값이 0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운트를 해서 여기서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변수로 저장을 한 것을 여기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해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중립 단어 개수를 문서 안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절트 DF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리절트 DF가 이거죠. 이건데 여기서 긍부정 단어, 그러니까 단어 사전 안에 있는 단어들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긍정, 부정 단어, 그러니까는 어떤 극성값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기다 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len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수뿐만 아니라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단어 개수에서 긍정 단어 개수에서 100을 곱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포션 비율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부정도 이렇게 전체 단어에서 부정 단어 개수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것에 10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 중립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개수랑 여기 비율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코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카인지 인공지능 뉴스 데이터에서는 긍정 단어 개수가 약 1309개, 부정 단어 개수가 470, 중립 단어 개수가 22개로 긍정 비율이 72.68%, 부정이 26.09, 그러니까 26.1%겠네요. 그리고 중립은 1.2%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카인지 인공지능 뉴스 기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감성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코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불러오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NU 기반 감성 분석 실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